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난 1편에서 기록적인 엔저로 인해 일본의 관광 특수는 살아났지만 이에 따른 관광공해 때문에 일본의 진짜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최근 일본 지자체들은 너도나도 외국인 관광객들에게만 관광세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엔화도 싸지면서 일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늘자 교통혼잡과 쓰레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후지산은 기존 요금보다 통행세를 3배나 올리겠다고 했고 심지어 후지산이 잘 보이는 사진 명소에는 관광객들이 너무 몰린다며 장막으로 가리는 만행까지 출연했습니다. 아무리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해도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만 페널티를 주는 이러한 정책들이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상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일본은 지금 이런 조언은 귀에 들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이든 미국 대통령까지 일본의 인종차별 문제를 원색적으로 비난해 일본 국민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일 워싱턴에서 열린 대선 모금 행사에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이유 중 하나는 여러분과 수많은 사람 덕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민자들을 환영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왜 경제적으로 그토록 나빠지고 일본이 왜 문제를 겪고 있으며 러시아는 왜, 인도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은 그들의 혐오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민자를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주장해 논란이 되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민자들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든의 이런 발언은 처음이 아닙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네바다주와 애리조나주 방문에 맞춰 녹음한 현지 스페인어 라디오 방송국 인터뷰에서도 일본인이나 중국인은 외국인을 혐오한다, 러시아인도 그렇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그들은 러시아인, 중국인, 일본인 이외 사람이 자국 내에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미국은 이민이 나라다라고 말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오는 11월 대선에서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중남미계의 이민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표심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일본 언론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비슷한 내용의 발언을 반복한 것은 일본인이 외국인을 혐오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지적했고 일본 국민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일본 최대 포털 야후재팬에는 해당 뉴스 하나에 하루도 안 돼서 8,5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 바이든에 대한 항의성 내용이었습니다. 일본 내 여론이 들끓자 일본 정부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의 정책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발언이 있었던 것이 유감스럽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본 국민들의 불쾌감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역시 일본에 불편한 감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 일본이 트럼프에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데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자리를 확보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을 만나기 위해 미국을 찾은 아소다로 전 일본 총리와 뉴욕에서 회동하면서 우리는 서로 좋아한다. 일본과 미국 그리고 많은 다른 일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그를 만나 영광이다. 아소다로 전 총리는 일본과 그 밖에서 매우 존경받은 사람이다며 아소다로를 추켜 세웠습니다. 또한 아베 신조 전 총리를 거론하면서 그와의 친분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본인들에게 메시지가 있느냐는 취재진이 질문해 위대한 나라, 우리는 일본 사람들을 정말로 존경한다라고 덕담해 바이든과 달리 일본을 한껏 추켜 세우는 언행을 이어갔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트럼프의 발언을 크게 보도하면서 흡족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회동은 일본 기시다 정권이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는 경우에 대비한 보험 들기로 볼 수 있는데요. 최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찾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으로 양국 관계를 다진 상황에서 내각에 몸담고 있지 않은 당의 2인자를 내세워 백악관 복귀 가능성이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 쪽에도 줄을 대려는 행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도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연일 법원에 출석하느라 심신이 지쳤을 가능성이 큼에도 시간을 내 아소 전 총리를 만나는 성의를 보여주면서 일본 국민들이 듣고 싶어할 만한 멘트들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바이든의 일본인들은 외국인을 혐오한다는 발언은 최근 일본이 트럼프와 밀착하면서 트럼프에게도 보험을 들어두는 행동에 대한 경계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이 이야기한 일본은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인 국가라는 발언은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일본은 외국인 유입이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주로 체류 외국인 비율과 난민 인정률 등이 거론되는데요. 하지만 일본은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2.6%에 불과합니다. 더구나 인구 감소로 현재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제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또한 난민 인정률도 낮은 나라입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일본의 난민 인정률은 2010-2020년 11년간 주요 20개국 가운데 0.2%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법적 권리를 기준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외국인 참정권의 경우 한국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3년이 지난 외국인들에게 지방선거에 한해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일본은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수치들이 일본이 외국인에 대해 배타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구나 2021년 12월 팬데믹이 극심했던 당시 일본은 코로나 변이종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신규 입국을 금지해왔는데 이 조치를 무기한 연장해 비즈니스 관계로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언제까지라고 기한도 정하지 않고 일단 외국인의 일본 출입을 원천적으로 금지해 기업들은 물론 일본 입국을 기다려온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거센 항의운동이 벌어질 정도였습니다. 일본의 쇄국 정책이 전 세계의 비난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스톱 저펜즈밴 운동이 불었고 지지자들은 외국인 신규 입국 금지 철회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겉으로는 친절한 척하지만 외국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 일본의 행태에 국제사회도 분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필 이런 상황에서 일본인을 겨냥한 테러까지 발생해 일본 국민들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파키스탄 최대 도시 카라치에서 일본인이 탑승차를 겨냥한 공격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파키스탄 스즈키 자동차 공장으로 향하는 승합차에 한 오토바이가 접근하더니 갑자기 폭발해버린 것인데요.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한 괴한은 폭발물이 든 조끼를 터뜨렸고 마침 이 차를 호위 중이던 경찰은 괴한들을 향해 총을 쏴 다른 한 명을 사살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 사건으로 범인과 공범 등 2명이 숨졌고 차에 타고 있던 일본인 5명은 무사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일본인이 탄 차량까지 공격을 받자 일본은 적잖이 놀란 모습입니다. 중국인으로 오해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이 분명 스즈키 공장으로 향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AP통신 역시 이번 사건처럼 특별히 일본인을 겨냥한 사건은 이례적이라며 이번 사건의 배후를 주장하는 단체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분리주의 단체나 파키스탄 탈레반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해외에서 일본을 대하는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분통을 터뜨릴 게 아니라 왜 세계가 일본을 향해 외국인에게 배타적이다, 외국인을 혐오한다는 말을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